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오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도 과제 열심히 또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고 저도 어젯밤에 또 원어민하고 또 재차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스터디언 클래스 수강생을 위한 김재호 선생님의 원데이 클래스 라고 되어 있고요. 행사 소개 제가 간단히 직접 하고 저희가 이미 과제 한글 과제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엔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고 한 항목별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먼저 보고 또 앤드류라는 또 원어민 선생님하고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피드백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개는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스터디언 클래스에는 김재우 강의는 총 3개가 올라가 있는데 스텝 1은 김재우의 기초 영어야 100 이게 이제 가장 초보용 책이고 또 인강이고 스텝 2가 초급과 중급을 넘나드는 이러한 김재우의 영어야 100 이게 이제 intermediate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좋은 강의가 김재우의 구동사 100 이렇게 저희가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스터디언 클래스에서 강의를 들으면 뭐부터 들으면 좋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정말 뭐 아주 내가 기초라고 생각하면은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스타트 하시고 김재우 영어회화 그대로 왼쪽에서 중간 마지막 이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어떤 순서로 강의를 듣고 또 연말에 출시될 뭐 김재우의 그 기본 동사 같은 경우에 또 어디에 끼워 넣어서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우의 원데이 클래스의 과제로 내드린 한글이 되겠는데 그 특히 원데이 클래스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또 방점을 두면 좋으냐 하면은 이 문장을 제가 그냥 그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 김재우 영어 회화 시리즈 3권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런 밸류가 담겨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실 때도 한번 생각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뭐 대충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성껏 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어쨌든 제 책과 인강에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1번. 자, 한글.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4분의 영작을 화면에 띄워뒀는데 우선 여러분 내가 어렸을 적에 하면 어떤 표현이 생각납니까? 모두가 when I was young 이겠죠? when I was young 혹은 when I was a child나 뭐 kid 이런 걸 생각하겠죠. 자, 그거를 생각하는데 이따가 when I was young 말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작에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받아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한글 보니까 이 영작에서 어떤 단어가 영어로 생각나기가 제일 어려울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clear라는 단어가 생각납니까? 어제 앤드류 쌤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clear 못 알아듣겠대요. clear. 그래서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분 거부터 봐야죠.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어순을 정리해 드린 다음에 한 명 한 명 걸 볼 거냐 역으로 한 명 한 명 걸 보고 정리를 해줄 거냐 고민했는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먼저 피드백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Four seasons of our country was distinct when I was young. 자, 이 문장은 단어 선택 너무 좋습니다. distinct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distinct. 예, 뚜렷한이라고 지금 줌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해서 맞습니다. 구별되는 뚜렷한 이런 말입니다. distinct. 그래서 이게 동사형이 distinguish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절이 뚜렷한 것은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겨울은 겨울이다니까 뚜렷이 구분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워드 초이스는 뭐니? 라고 하면 단연 1번 분이 하신 distinct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은 완벽한 문장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Four seasons of our country 원래는 이제 문법으로 하면 were 이렇게 돼야 되겠고 맞나요? 어색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어색한 것 같아. 주어가 사계절이 distinct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어 어순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제 원어민에게 보여주니까 자기는 doesn't sound quite right to me라고 저에게 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뭔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논리적으로 그러면 뭐가 이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 참 설명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됐을 때 그러면 자연스러울까 하면 주어가 four seasons보다는 we have나 Korea has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제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had나 used to have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원어민 쌤 말에 동의하고 four seasons of our country were distinct는 단어 선택은 너무 좋은데 문형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그 휴대폰의 모양이 라운드형이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the new phone, the latest model has a round shap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착안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1번의 두 번째는 In my childhood, my country has four seasons absolutely. 이 문장은 우선 칭찬부터 해보면 In my childhood 좋아요. 어릴 적이라고 할 때 In my childhood라는 표현법 매우 좋습니다. When I was young도 좋지만 그런데 이때 absolutely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자마자 왜 absolute를 넣었지? 생각이 분명히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색했고요. 그러면 네이티브는 어떻게 봤느냐? 네이티브 쌤 그 원어민 선생님도 이 absolute를 딱 없애더라고요. 뭔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우리 회사라고 하면 my company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my country라고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my country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we have나 we had 혹은 Korea had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참 어렵다 그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는 my company가 맞다면서 my country? 우리나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항상 모든 규칙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my country보다 뭐다? Korea 아니면 we had 이렇게 가고 동사도 has가 아니고 had로 바꿔야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absolute는 없애면은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Korea had clear four seasons when I was young인데 이 문장 참 좋아요. 근데 이제 clear라는 단어는 어색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분이 하신 것처럼 distinct를 여기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하고 줌에서 참여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럼 질문하면 이 문장을 clear를 distinct로 바꿔서 Korea had distinct four seasons when I was young이라고 제가 읽으니까 뭔가 어색하지 않나? Korea had distinct four seasons. 뭔가 좀 잘 입에 안 붙지 않나? 이때는 왜 어색하냐면은 distinct라는 그 형용사의 위치가 for 앞에 오면 안 됩니다. Korea had four distinct seasons 이렇게 나와야지. Korea had distinct four seasons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법을 따지기 이전에 몇 번 읽어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5대의 큰 차가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I have big five cars.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럽죠. 어떻게 해야 된다? I have five large나 big cars. 이 숫자가 나오고 그 big이나 large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바꿔주고 clear, distinct.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박수 칠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번째, when I was a kid, we had four distinct seasons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물론 다른 앞에 세 분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은 그냥 완벽하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박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네. We had four distinct seasons나 Korea had four distinct seasons.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좋습니다. 박수 칭찬받고 싶네요. 칭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박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그 챗룸에 손으로 박수 보니까 실제로 박수 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좋네요. 멋집니다. 자, 그러면 모범 답안은 이따가 말미에 보기로 하고 이제 2번 드디어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하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여름과 겨울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세 분 것만 한번 골랐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가장 오늘 난이도가 높은 문장이었는데 우선 1번 하신 거 보면은 But now we only have summer and autumn actually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좋은 영작이라고 봐요. we라는 주어를 잡은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we 이렇게 한 거. 2번은 완벽 그 자체예요. It's practically just summer and winter는 그냥 완벽해요. 완벽해. 그러니까 practically 하는 게 basically 하고 동의어거든요. basically 인 셈이다 혹은 사실상 뭐인 셈이다 이게 이제 practically, basically 이런 건데 It's basically just summer and winter 이렇게 완벽해요. 근데 이제 3번이 제가 피드백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But these days it feels like there are only summer and winter left인데 이게 이제 원어민 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저도 이 문장은 뭔가 살짝 약간 뭔가 수정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it feels like 같은 건 좋은데 there are라는 게 이때 뭔가가 좀 어색하대. 설명은 우리가 하기 참 힘든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자연스러울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보세요. There are only two seasons. 이 summer and winter가 아니고 there are only two seasons라고 한 다음에 콜론 아시죠, 여러분? 땅땅 콜론을 찍고 summer and winter 이러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it feels like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만약에 이분께서 문장을 시작할 때 there are 이렇게 시작했다면 먼저 only two seasons를 먼저 쓰고 콜론을 적고 summer and winter 하면 너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참 어렵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주차장에 중고차 파는 마당에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BMW고 하나는 포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감 잡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there are two cars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BMW and Ford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다. 이제 이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am I clear?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영작은 뭔가 살짝 어색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BMW고 하나는 포드다. 이 어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there are two cars 한 다음에 Ford and BMW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there are Ford and BMW 이렇게 바로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은 그냥 But these days it's only summer and winter라고 두 번째 영작처럼 해버려야 돼요. It's only winter and summer 아니면 summer and winter. left는 여기서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왜 썼는 줄은 알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뭔가 좀 redundant하고 살짝 awkward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문장은 2번이었지만 1, 3번도 너무 좋다. 특히 1번은 we를 주어로 잡았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3번 분은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 it feels like 같은 걸 자꾸 쓰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가 두 대가 있다. 무슨 차 하니까 BMW, Ford 이 어순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there are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한다? There are only two seasons 하고 콜론 찍고 summer and winter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장이다. Moving on. 다음 가시죠. 3번. 자, 3번이 오늘 1, 2, 3, 4번 모두가 완벽하게 해온 완벽한 영작이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글이 짧다고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잘하셨어요. 봄은 2달도 채 안 된다. 자, 역시 김재우 영어야 시리즈에서 배운 것을 적극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1, 2, 3번 써주신 분이 채 안 된다라고 할 때 다 뭐 썼죠? less than을 썼다는 게 큰 박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calls for party, 파티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4번의 분은 뭘 칭찬해 줘야 됩니까?
수의 양이나 수의 길이를 얘기할 때 숫자를 쓴 다음에 단위를 쓴다는 김재호의 기초회화백에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했던 것.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는 얼마다 할 때 The height of 자유 여신상 이런 영작은 한국식이고 자유의 여신상 is 몇 meters long이나 high 이렇게 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4번 영작에 지금 고스란히 묻어나와 있거든요. 먼저 4번부터 보시면은 Spring is 2 months long 하면 2달 정도의 길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한국 학습자들이 약점을 노출하는 부분이 어디다? 이럴 때 long을 빼버리고 Spring is only 2 months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것도 make sense 충분히 알아듣고 맞는 영어지만 길이 단위라든지 너비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숫자를 얘기하고 long이나 high나 wide나 deep 이런 걸 마지막에 떨어뜨려 준다는 게 김재호 기초 영어야백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걸 지금 쓰셨다는 게 제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보면 Spring is less than 2 months. 너무 좋죠. less than이 항상 외우기는 쉽다. 뭐보다 적은이라는 거. 하지만 막상 내 입에서 나오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Spring is less than 2 months. 완벽합니다. 2번 It seems like spring is less than 2 months. 이분은 더 살을 붙여서 It seems like를 붙였죠. 여러분 It seems like는 다시 한번 제가 항상 언제 쓴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거 같다라고 할 때 It seems like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자, 3번 분도 너무 잘 썼는데 Spring just lasts less than 2 months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그 LAST 다음에 S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Spring이 3인칭 단수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S를 꼭 붙여야 되고요. 이 months라고 하는 발음을 아직도 일부 학생들이 months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months가 아니고 어떻게 읽는다? 다 같이 시작. months. 이 THS가 츠 비슷하게 month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이제 보시면은 barely라는 게 겨우 가까스로라는 얘기인데 이 barely는 혹시 여러분 김재우의 영어회화백 인터넷 강의 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다 들으셨다는 분이 속출하고 있죠. 3명입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barely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 further studies에서 almost하고 barely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barely는 겨우 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면서 무슨 말이냐면 My son is barely 3 years old 이러면 3살이란 얘기입니까? 3살 아니란 얘기입니까? My son is barely 3 years old 하면 이제 겨우 3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3살은 맞긴 맞아요. barely는. 하지만 겨우 가까스로 근근히 이런 느낌을 줄 뿐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Spring is barely 2 months long 하면은 2달인 2달이고 겨우 2달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almost는 almost 5 minutes 이러면 5분이 아니고 5분에 가깝다라는 말이지 5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barely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꼭 인터넷 강의 다시 한번 듣고 계신 분은 그 강의를 찾아서 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정말 모두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될 만큼 너무 잘하셨다. less than 잘 썼다. seems like 잘 썼다. 그 다음에 last라는 동사 지속되다도 잘 썼다. barely도 잘 썼다. 그리고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김재호의 기초 영어회화백을 알뜰살뜰하게 공부한 분 특히 감사드리는데 기간을 쓰고 길이를 long 이렇게 한 게 저한테 왜 이렇게 제가 감흥을 많이 받냐면 이게 사실 공부할 때 쓰고 싶어도 공부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제가 옆에 친구들 그 영어 하는 거 보면은 이 long 같은 거 잘 못 쓰시더라고요. 이 책이 300페이지짜리 되면 300 pages long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냥 300 pages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 영화는 2시간짜리 되려면 the movie is 2 hours long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2 hours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long까지 붙여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4번 가실까요? 4번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한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습기 많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견디기 힘들다. 왜냐하면 문장을 틀을 잡기도 어렵고요. 단어가 견디다가 막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뭐 쓰면 좋지 이렇게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때 견디다 하는 거는 어떤 단어들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부터 한번 브레인스톰 해볼까? 견디다. 뭐 스탠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탠드는 좀 참다 같은 데 가까운 것 같아요. 나 쟤 정말 너무 짜증나 이러면 I can't stand him 이런 것처럼. 그러면 좀 견디는 거에 가까운 것은 handle이라든지 bear 아십니까 여러분? B-A-R 그런 단어가 좀 더 better option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도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 습기 많은이라고 하는 거를 형용사로 쓰면은 습기가 많다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humid, H-U-M-I-D. 근데 이제 mug이라는 단어도 좋아요. M-U-G-G-Y. 이 한국 학생들은 humid는 잘 쓰는데 mug이는 생각보다 잘 못 쓰더라고요. 눈을 매기니까요. 자, 또 다시 끔찍한 유머 하고 있는데 오늘로서 많은 팬이 떠나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매기다는 이건 아저씨 유머인가요? 자, 수준급이고요. 자, 어쨌든 humid, muggy 같은 게 생각나고 견디다는 handle, bear 이런 거 정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그럼 한번 보면 All the humidity of summer in Korea is more than one. 자, 이 부분 극찬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왜냐하면은 문장 마지막이 Something is more than one can handle, more than I can handle, more than you can handle. 이게 하나의 관용적 덩어리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More than you can handle. 이게 어디 나왔죠? 저는 이 표현을 제일 강조한 게 김재호의 영화의 백 인강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들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거는 피드백 드리기가 조심스러우면 저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죠. 근데 딱 보는 순간 all the humidity가 이분이 아마 강조하려고 all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all을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all을 take out, 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the humidity of summer in Korea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참 이런 것들이 저도 영어 티처로서 또 작가로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고 저도 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피드백을 했지만 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all을 빼시고요. 그 다음 2번도 제가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이 영어에서 관사가 참 어렵다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정관사 더, 부정관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게 참 어렵다는 거 느끼십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I can't stand 참기 힘들다 humid summer 앞에 뭐가 있었으면 더 좋을까요? 이때는 the humid summer라고 해서 더가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어가 참 어려운 것이요. 이건 나중에 정말 각 잡고 저랑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에 한번 언급되었는 것을 다시 받거나 A of B 형태라고 해서 뭐의 모양 이러면 the shape of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럴 때도 이제 더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90%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도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서는 예외 없이 The humid summer in Korea가 자연스럽게 전 들립니다. 관사 더를 붙여. 왜냐하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한국의 혹은 서울의 그 습기 많은 날씨를 완전히 스페시파이 해버리기 때문에 modify라고 해서 수식을 강하게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더를 붙여야 돼요. 네, 좋습니다. 제시김님 잘 남겨주셨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더만 붙이면 완벽하고요. 세 번째는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I have a little trouble getting through our muggy summer weather 이렇게 했는데 잘하신 muggy도 잘 썼죠. get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통과하기 힘든 공간 같은 걸 막 통과하는 걸 get through라고 그러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첫 학기가 참 버티기 쉽지 않았는데 get through the first semester 이렇게 즉 김재우 구동사 베개 get through, go through 이런 차이 이런 거 많이 설명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phrasal verb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진심으로 잘하고 싶은 분은 언젠가는 탄음 꼭 가야 돼요. 잘 쓰셨어. 극복하다. 그런데 저를 약간 bother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a little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할 때는 이게 완벽한 관용 표현들은 수식이라든지 응용이 원천 봉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I have trouble, I still have trouble 이 정도에서 그쳐줘야지. I have a little trouble ing. 특히 have trouble ing라는 관용구에서는 a little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색했던 것 같고 어제 앤드류 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자기도 빼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수준급이신 것 같은데 한 190을 정도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get through 저런 거를 일부 재학생들만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썼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It can be quite hard to stand during the humid summer in Korea. 여기서는 뭐 딴 거 다 없애고요. 딱 하나만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stand라는 단어는 서 있다라고 할 때 자동사로 쓸 때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stand. 그죠? I stood there for 5 minutes. 이러면 자동사라고 그래요. 목적어는. 근데 이제 오늘 쓰는 stand는 뭐를 참고 견디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이걸 타동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타동사가 뭐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I like kimchi. 이런 거. 여러분 물론 like를 자동사로 쓰는 원어민도 있겠지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무슨 뜻이죠? 자, I like what? I like you like what?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like 정도만 되면은 좀 쉬운데 stand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다고 보고. 근데 제가 저라면 it's hard to stand 다음에 during ups and 다음에 바로 the humid summer in Korea라고 갔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통상적으로 뭐를 참다 견디다 할 때 stand는 타동사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during을 개입시켜 버리면 it's hard to stand 그래서 stand가 마치 자동사 같이 돼 버리면 그 뜻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during만 빼버리면은 거의 완벽해. 물론 개인적 성향은 it can be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영어 잘하는 분이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은 조동사 can이 무슨 뭐 가능성의 영역이다 be able to와의 차이다 이런 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도 영어 관찰 일기를 한 7년 쓰면서 이런 걸 다 기록에 남겼는데 이 can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조동사의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generalize 즉 이럴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보세요. 이건 이제 고급 지식이야. 근데 이 고급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유튜브 영어 독립에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렵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 귀를 쫑긋. 지금 설거지 하시다가도 모이세요. 진짜 모여야 될 만큼 중요한 거. 잘 여러분. 밤늦게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비동사를 어마어마하게 남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작을 해요. It is dangerous to walk alone late at night. 무조건 이런 영어만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통상적으로 위험하겠죠. 하지만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그런 사람이 밤길을 혼자 걸으면 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지 여지를 두는 표현이에요. can은. 그래서 it can be dangero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이런 can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깊이 있는 어떤 그 사유의 시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정도 급으로 영어를 나중에 해주셔야 돼. 잘 보세요. 야 너한테는 영어 뭐 어려울 수 있고 영어 마스터는 난 쉬운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It can be difficult for you. 맞죠? 그런 can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can이 또 재밌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큰 깨달음. 저는 바로 이 하나의 지점 어떤 특정한 분 SY 김님께서 can의 사용이 구면에 큰 깨달음을 저는 이런 데 희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나의 미국인 친구인 헤일리는 미국 샌디에고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 하신 거를 한번 먼저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그냥 Haley, an American friend of mine who lives in Seoul, is from San Diego. 거의 완벽해요. 너무 잘했어. 우리가 보통 그 내 친구는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 friend of mine 이런 표현 아시죠? A friend of mine. 그래서 이분은 그 a friend of mine 앞에 an American friend of mine이라고 딱 붙였죠. 멋지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헤일리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고급 지식 또 하나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IELTS 시험 같은 거 준비하다가 이제 라이팅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라이팅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수업 듣고 라이팅 IELTS 만점 받아온 사람이 수두룩 많이 생겼냐면 템플릿 형태로 학원 가서 공부했는데 더 이상 점수 안 오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제 라이팅 수업 듣고 이제 그 마의 구간을 극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설명드린 고급 지식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고유명사가 있고 고유명사가 있는 다음에 동격을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Haley, 그 다음에 A friend of mine who lives in Seoul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그 고유명사와 그 고유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표현 다음에 콤마를 각각 다 찍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하나, 두 번째 지식. 고유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와. which 이런 것들.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콤마를 찍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을 당해요. IELTS 시험 이런 데서. 그리고 그 관계사절이 끝나는 지점에 또 콤마를 닫아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수로인 비동사가 됐건 일반 그 문장 전체에 main verb, 본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Haley, an American friend of mine who lives in Seoul, is from San Diego in the US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사실 얘는 좀 쉬운데요.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도 반드시 콤마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연구 좀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완벽. 2번 Haley, my friend living in Seoul is from San Diego in America. 좋습니다. 저는 이 영자 간결하고 좋다고 봐요.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영작을 한번 보면 너무 좋은데 딱 하나가 걸려. 여러분 어떤 게 걸릴까요? I have an American friend named Haley who came from San Diego, USA and lives in Seoul. 근데 뭐가 살짝 걸리냐면 came from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I have an American friend named Haley who is from 비동사 쓰면 게임 끝나요. 그냥 who is from San Diego가 가장 자연스럽다. 또 저도 이제 최종 어제 앤드류 쌤하고 얘기해보니까 앤드류도 is가 너무 자연스럽다. 뭔가 comes나 came from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6번 가시죠. 자, 6번은 제가 뭘 많이 생각하고 이 영작을 내야 되냐면 이 문장하고 똑같은 게 어디에 있다 여러분? 김재우 시리즈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백,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김재우의 구동사백 중에 어디에 이거와 똑같은 문장이 있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맞습니다.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대화문에 이 문장이 있어요. 스몰 토크에.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문법 설명을 하나 드리면 날씨, weather라는 단어 앞에는 관사어를 붙인다 안 붙인다? weather는 셀 수 있는 명사다 없는 명사다? 없다. uncountable입니다. 따라서 mild weather 이렇게 해야지 a mild weather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인터넷 강의에서 100번 1000번 말씀드려요. 됐죠? 두 번째 100% 확실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디에서 읽었는데 어디에서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을 주는 부사 중에 가장 네이티브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 샌디에고 가면 매일 듣게 되는 부사는 뭐라고 그랬다? apparently입니다. 그거가 기억이 나요. apparently. 물론 I heard가 가능하지만 apparently를 쓸 수 있죠. 그리고 apparently의 위치는 문장 앞에 뒤에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완벽 그 자체죠? Apparently San Diego has mild weather all year round. 잠깐만요. 뭔가 입에 안 붙는데. 왜 안 붙는지 나 이제 알았다. All year round라고 해야지 all year around는 좀 이상해요. all year round가 하나의 set term, 정해진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all year round는 그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전사가 필요 없어요. 오케이? 뭐 for, during, throughout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나 이번에 뭐 태국 발리 어디 갔다 왔는데 여행 내내 비 왔다 그러면 it rained the whole trip. 한 번 더 it rained the whole trip 하면 the whole trip이 꼭 명사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쌤, 그게 for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the whole trip은 다 부사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all year round도 같다. 그리고 이분 잘한 게 뭐다? mild weather 앞에 관사어를 안 붙인 게 너무 칭찬받아야 되겠죠? They seem to have보다는 확실히 이때는 샌디에고, 왜 they 썼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때는 샌디에고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은 너무 잘하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round까지 맞춰주셨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redundant라는 단어 아세요? redundant. 즉 했던 말이 또 반복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redundant인데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여기에. 뭐죠? apparently와 seems to가 충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를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San Diego seems to have 이렇게 가거나 apparently San Diego has 이렇게 가거나 선택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잘하셨는데 딱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mild weather 앞에 어를 빼버리는 게 좋다.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빼버려야 문법으로 맞습니다. 마지막 영작은 너무 좋은데 그래머가 살짝 어긋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이번에 영작을 받아보니 많이 바쁜 와중에 하신 건지 이 샌디에고를 저렇게 샌디에고로 마지막으로 적으면은 잘못된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샌하고 띄우고 디에고 이렇게 하고 D는 대문자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헤일리는 분명히 여성인데 헤일리를 he 이렇게 해온 분도 있어서 집에서 점사갈 때 살짝 재밌었습니다. I heard San Diego seems like mild. 여기서는 뭐가 문법적으로 틀렸냐면 seems like까지 나오면은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mild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머가 어긋났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분 락님께서 seems like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떨 때는 seems like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가 됐고 만약에 mild를 형용사로 그대로 두고 싶으면 like를 빼야 돼요. 그럼 I heard San Diego seems mild for the whole year인데 사실 그것도 표현 방식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 사실. 그래서 어쨌든 like를 이때는 그래도 빼면 문법적으로 좀 더 맞는 문장인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뭐인가 보더라 apparently. weather 앞에 관사 안 붙인다. 1년 내내는 all year round다. around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상당히 문제가 긴데 어제 헤일리랑 나가서 맥주 한잔 했는데 서울 여름의 습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1번 영작은 She had trouble with the humidity of soul in Seoul.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헤일리는 서울의 습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문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have trouble이라는 것이 have trouble with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have trouble ing 이렇게 쓰거든요. 문법은 맞는데 과연 이 표현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환상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보기 좀 힘들까. 잠깐만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몇 번. I have an issue. 보통 이럴 때 이제 issue라는 말도 쓰는데 I have an issue with something. I have trouble with the humidity of summer in Seoul. 이게 제가 집에서 볼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have trouble with는 문법은 맞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저도 여러 원어민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법은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1번 영작에서 이제 완벽하게 문법이 하나 실수가 일어난 게 있죠. 뭐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분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빨리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죠? Haley and I 다음에 was를 빼야죠. was를 빼고 went out for beer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가시면 2번은 우선 Haley and I went out and had grabbing a beer yesterday. 이거는 이제 문법이 여기도 하나 어긋난 게 뭐냐면 had grabbing이 문법 이상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grabbing을 빼고 Haley and I went out and had a beer 이렇게 grabbing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의 실수를 줄이려면 제가 항상 어떤 영작이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we went out for a beer 이러면 동사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She can get used to the humidity in summer. 바로 get used to the humidity 이 표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 이걸
이분은 왜 제가 잘했냐면 한국말이 힘들다라고 그랬는데 get used to를 생각해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런데 the humidity in summer of Seoul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the summer humidity in Seoul이 훨씬 간결하게 들려요. The summer humidity in Seoul. 이것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I was out with Haley for beer and she told me she can't handle the humidity of Seoul in summer인데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때 the humidity of Seoul이라고 humidity 앞에 더를 붙이면 되고 핸들도 너무 잘 썼고 앞에도 완벽해요. I was out 밖에 나가 있었다. with Haley 누구랑 뭐 한다고? for beer나 for a beer 둘 다 가능해요. 맥주 한잔 하러. 그래서 이거는 핸들 다음에 더만 넣어주시면 couldn't be better.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사실 이런 맥주 한 잔은 저도 항상 한국말도 맥주 한 잔 하러 이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for a beer를 훨씬 많이 써요. 어를 써서.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한 잔 하러 갔다 이러면은 I was out with Haley for drinks 이렇게 복수로 drinks 이래버리면 됩니다. 물론 a drink도 가능은 해요. 오케이? a drink, drinks, beer, a beer 다 가능은 합니다. 마지막 가시죠 이제. 드디어 종착지에 다 와갑니다. 자, 8번 보시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만 아니면 서울에 사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늘 영작 중에 한번 보시면 She said she loves everything here in Seoul except for that weather. 와 정말 잘했네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that weather보다는 except for the summer weather라고 이때는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for the summer weather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제가 볼 때 she loves everything here in Seoul도 좋고요. She loves everything about Seoul도 상당히 제게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About Seoul 이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Everything about living in Seoul is so great except for the crazy hot summer. 좋다고 봐요. 특히 이분이 Everything about living in Seoul 이렇게 주어를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은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어 잡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I, she 이렇게 잡았을 것 같은데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참 좋은 영작인데 She also says I'm happy living in Seoul overall. 여기까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뭘 강조했냐 하면 나 뭐 하는데 만족하고 뭐 하는 게 행복하더라고 할 때 I'm happy 다음에 바로 ing를 주로 많이 씁니다. 원어민들 보면 전치사 없이 I'm happy doing something I'm happy working as a teacher 이렇게 바로 많이 쓰는 게 그 지식이 지금 영작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I'm happy living in Seoul.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라는 데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I'm happy living in Seoul overall 이라고 전반적으로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역의 아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칭찬 너무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뭐냐면 unless hot damn summer weather의 unles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그래요. 얘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다 나와야 돼요. subject and verb. 따라서 hot damn summer weather는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 그래서 안 돼 문법이. 따라서 except for나 aside fro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aside from 뭐 말고는 그 단어도 이때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나 뭐 하는데 참 좋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할 때 I'm happy 바로 doing something 이걸 강조드리고 싶다. 그게 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model example. 자, 모범 답안으로 한번 가보실까? 자,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드릴 때 설명 못 드린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그것만 한번 드리면 여러분 네 번째 줄에 보면 The humid, muggy summer in Korea is unbearable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bear라는 게 뭐를 참다라는 말이잖아요. 참다. 근데 참기 어려운이라고 해서 unbearable 이거를 원어민이 일상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참기 힘들다. 그리고 요거에 김재우 영화협에서 굉장히 이 표현들을 많이 다뤘어요. 제가 살인적이다, 뭐 더위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좀 언급 안 했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7번 모범 답을 한번 보세요.
Haley and I went out for beer yesterday and she was like, I really can't handle the summer humidity in Seoul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보통 통상적으로 누가 말했다라고 하면 she said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이 구어에서 she said 이런 말보다는 and he was like she was like 하면 걔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런 식이었다 할 때 구어에서 he was like, I was like 이런 말 굉장히 남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she said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따라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단어 중에서 scorching summer weather인데 이 scorching이라는 단어도 은근히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푹푹 찌는 이런 말 있죠, 한말로. 그럴 때 scorching이라고 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모범 답안 여러분 걸로 완전히 소화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원데이 클래스는 거의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ongoing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 더 힘차고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